기세가 하늘을 찔러? 그분이? 기세를 하늘을 찌르는구만. 시험 문제 잘 냈다고 뿌듯해하시고 있지 지금. 지금 뿌듯해하고 있지. 등급 잘 갈렸다고. 아니 뭐 맨날 요즘 웃고 다니는지 울고 다니는지 화내고 다니는지 보면 아니잖아. 요즘 웃고 다녀? 기분 좋아하고 왔어요. 등급 잘 갈려서 그래. 평균이 몇이었는데? 얘네? 아니 1등급 컷이 75점이면 잘 나온 거야. 근데 1등급 컷이 그 전체. 그러니까 전체. 아 학기 전체가 1등급 컷이 75야? 네. 되게 잘 나왔거든. 그거 아름답게 잘 나온 거예요 그거 진짜로. 그리고 기말고사 어려웠다는 얘기네. 수행평가는 대부분 다 만점 줬을 거니까. 기말고사가 애들이 어느 정도 작살 났다는 얘기네. 그래서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1등급 컷이 낮으면은 대학에서 좀 높게 봐줘요. 이 학기 시험 문제가 괜찮았나? 이런 식으로. 참 아이러니해. 그래서 청라가 이번에 그렇게 시간을 다 죽인 거야. 애들 점수 다 떨어뜨리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학교가 대학 생각하느라, 대학 눈치 보느라. 물론 니네 때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3은 그래. 지금 고3은 그래. 표준 편차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녹화를 해야 되니,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좀 켜고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이제 본교재 들어갑니다. 오늘은 본교재. 짱시우는 다음 주부터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짱시우 숙제는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전까지는 없을 겁니다. 집에 잘 모셔두다가 다음 주 토요일에 잘 들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드디어 오늘 대망의 첫 단원, 공통수학 2의 첫 단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공통수학 2라는 과목은 공통수학 1에 비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2라는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이 교재의 커리큘럼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좀 연결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대수 미적분 1이랑, 그래서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랑 좀 연결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좀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그래서 이 단원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학습이 잘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본진도로 넘어갈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1단원이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개관은 좀 해드리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단원을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개관을 해드리고, 그 개관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공통수학이는 1단원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단원이에요. 근데 이 도형의 방정식은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알고 있는 도형들이 있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평면 도형 어떤 것이 있니? 제일 만만한 거부터 얘기해봐. 원도 있겠고, 사각형도 있고, 삼각형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다 어디에 표현하는 게 1단원의 내용이냐면 좌표평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부터 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도형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 도형이라는 거는 사각형, 삼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바로 뭐랑 뭘까요?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 점이랑 또 선입니다. 그래서 점, 선, 도형 이 순으로 가게 되는 게 1단원이에요. 그러니까 1단원을 배우게 되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우는 이과론, 이과들을 해야 되는 거. 기하. 그러니까 이 친구를 배우게 되면은 바로 연결되는 게 기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바로 기하로 좀 빠지는 되게 좀 중요한 과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하로 빠져서 이제부터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곡선들이 있어. 2차 함수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이제 곡선들을 다 표현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단원은 모든 도형들은 다 좌표평면에 그릴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게 1단원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1단원도 중요하긴 한데 2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뭘 배우냐면 수학의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단원은요, 얘네가 지금까지 했던 계산력 위주의 수학이 아니라 이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수학을 학문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학문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국어랑 영어처럼 얘네들 문장으로 보게 될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학을 이제 문장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거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집합과 영재입니다. 이 친구가 당장 3단원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수, 미적분 1, 심지어 확통까지 고루고루 응용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집합이라는 단원이, 명제는 별로 안 쓰는데 집합이라는 단원이 실제로 확통해서 엄청나게 쓰여요 지금.
그러니까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잘하려면 적어도 얘는 알아야 돼. 집합이랑 연결되는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집합은 그래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명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데 아마 중간고사는 대부분 집합에서 끊을 겁니다. 내가 작년에 해보니까 그 어느 학교도 명제까지 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기가 또 위험한데 아니야 이번에 저기 중간고사 정상적으로 봐. 저기 이번에 중간고사 정상적으로 봤어. 내가 2학기 거 학살점 다 조사해봤지. 너는 이번에 얘네랑 똑같이 보더라. 다 똑같이 보더라. 막 혼자 3주 듣고 막 그러지 않더라. 정상적으로 보겠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집합에서 끊었고요. 시험이 조금 이제 좀 빠르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보는 학교가 있다. 내가 봤을 때 해온 거였던 것 같은데 10월 초에 보는 학교가 남들보다 한 1, 2주 정도 빨리 봐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9월달에 니네가 행사가 많거나 9월달에 뭐 수련회를 가든가 아니면 9월달에 뭔가 현체를 많이 간다. 추석도 있고 하는데 현체도 엄청 간다. 그러면 아마 여기를 따라서 끊을 가능성도 큽니다. 요즘 수련하는 학교 있어요. 많던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1단에서 끊든가 집합에서 끊든가 그러니까 명제까지는 안 가. 그래도 나는 8월달에 명제까지는 할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8월달에 명제까지는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끊든 여기서 끊든 어쨌든 우리가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얘네들에서 배우는 거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장 요소라든가 그 문장을 구성할 때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그 알맹이들이 있어. 그런 알맹이들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고등수학을 하면서 제일 쉬울 겁니다. 문제도 제일 쉽고요. 실제로 이 친구는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4학년? 얘 부모님들은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어요.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 우리는 중1 때 배웠고 중1 첫 단원이 소인수분해가 아니었어. 지금은 근데 지금은 첫 단원이 소인수분해인데 그냥 니네 배려한다고 그냥 고딩을 올린 거예요. 내가 보니까. 왜냐면 내가 중1 때 배웠던 거랑 지금 니네가 고1 때 배우는 거랑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거든. 그러니까 더 쉬워지면 쉬워졌지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집합이. 그 좀 더 세부된 거는 그냥 대학 가서 배워 하면서 다 그냥 올렸던데?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과 갈 거 아니면 출 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집합의 신비한 여러 가지 세계들 있어. 집합론이라고. 원래 집합 하나로도 한 학기를 배워야 되는데 안 해. 니네는 엄청나게 쉬워졌어. 이거 중일 수준.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는요 내가 너네한테 계속 얘기할 거야. 아 재미없어. 이거 진짜 많이 얘기할 거야. 아 근데 진짜 재미없어요. 너무 쉬워서. 왜냐면 내가 좀 역점을 해줘도 이제 아 하면서 그냥 풀어.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집합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묶음이에요. 그룹이 집합이라 그래. 근데 여기 있는 이 그룹이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 집합이야? 그럼 얘는 집합이야. 방탄소년단은 누구든지 다 7명을 얘기할 거니까 모르는 애들 빼고는 다 7명은 얘기를 하겠지.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잖아? 집합이야. 약간 이런 식이야 얘네가. 니네가 한 수학 중에서 제일 쉬울 거예요 얘가. 얘는 더 가만이야. 다음부터 명제를 고르시오. 실제 나오거든요. 신형고는 나왔던데 명제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명제는 이러면 돼. 나 잘생겼다. 이런 것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상대적이지만 않으면 돼. 누가 봐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으면 다 돼요. 그러니까 감자는 감자다. 미미미누는 감자다.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그런 것들은 참고지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온다. 그럼 걔는 명제야. 그게 아니면 명제가 아니야. 이런 식이야. 개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안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심지어 지금 어떻게 됐어? 중간기말로 쪼개졌네? 점수 주는 단원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물론 거기서 어려운 거 한두 개 나와. 응용하는 문제들이 한 문제 나오는데 그 응용하는 문제들 제외하고는 개꿀입니다. 특히 개념 배울 땐 여기가 제일 쉬울 거예요. 응용 문제 안 들어가니까 그때는 제일 쉬울 거거든. 그래서 여기 할 때 여러분들 기분이 조금 좋아지다가요. 아 나 수학 잘할 것 같아 이런 마인드를 갖다가 얘가 여러분들 뒤통수를 딱 때리죠. 함수. 그래서 여기 3단원이 함수인데 이 함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 함수가 놀라지 마세요. 얘네들한테 배우는 함수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가 아니라 여기 집합이랑 연결이 되는 함수를 배우게 됩니다. 즉 함수를 조금 더 이제 집합처럼 배우게 돼서
얘네들이 이제부터 x값, y값 이런 것들로 이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x랑 y를 다른 걸로 바꿔요. 뭐 정의역, 치역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집합처럼 배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합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분화되는 것들이 생겨. 얘네가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것들이 나와. 그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여기 3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니네가 이제 중학교 때 만나보지 못했던 함수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 함수가 첫 번째가 이제 니네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그걸 유리함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반비례 함수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 돼 있는 함수가 있어요. 그 루트로 돼 있는 함수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대수로 연결돼요. 왜냐면 대수는 그거와 더불어서 함수를 3개를 더 배우는 과정이거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라고. 삼각함수는 니네가 알고 있는 중3 때 배웠던 이딴거 함수 그리는 거예요. 밈 보이잖아. 그 어떤 배불뚝이 아저씨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삼각함수를 알려면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는 그 밈 있잖아. 그거 이제 니네가 배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네들이 대수랑 연결이 되고 또 문제는 얘가 미적분 원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미적분 원 자체가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데 그 미분과 적분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함수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걸 배우려면 원래 뭐 수열도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요즘 교육과정에 수열은 빠졌으니까 그냥 함수로 그냥 빠지거든요. 극한 자체를 구할 때도. 왜냐면은 그 수열의 극한은 지금 미적분 2로 빠져가지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우면 좀 쉬운데 니네는 그냥 함수답게 바라봐라 이 취지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수열로 괜히 연결짓지 말고 그냥 함수로만 바라봐라 이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함수로 바라보게 되는 그 함수 내에서 이제 뭐 미분과 적분을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그거의 시작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3단원이 2학년 1학기랑 2학년 2학기의 니들 점수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원을 배울 때가 10월 11월쯤 될 건데 이 10월 11월 될 때는 딱 집중을 좀 하시긴 해야 돼요. 빡세게.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얘네들 좀 빡세게 집중을 하면서 가야 된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하면서 공통수학 2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래서 공통수학 2는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럼 도형의 가장 작은 단위부터 얘기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도형의 가장 작은 단위 전부터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은 점은 이제 좌표니까 니네들이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교재는 3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교재는 3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 3쪽에 있는 내용에서 내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어떤 좌표평면을 그리려면 수직선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면 좌표평면 자체가 여기 있는 세로 수직선도 있는 거고 가로 수직선도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내가 정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하나의 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가로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여기 있는 요 가로선 하나만을 잡아? 그럼 나는 여기 가로선 하나만을 잡았을 때 내가 두 점을 아무거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점을 아무거나 잡았을 때 나오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뭐를 구하겠다가 1번이냐면 거리를 구하겠다는 거야. 근데 거리는 이제부터 너네가 가볍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거리의 다른 말은 같이 적으면서 오세요. 거리는 간격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파악해 주기만 하면 끝인 거예요, 사실은.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얘들이 이만큼 떨어졌다만 알면 되거든? 그래서 그 이만큼 떨어졌는데 그럼 이걸 숫자로 한번 표현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네들을 숫자로 표현해주는 과정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걸 생각해봐. 그럼 얘는 만약 여기 점을 내가 지금부터 A라고 하고 그러니까 얘 숫자를 내가 A라고 잡을 거고 이 숫자를 내가 B라고 잡을 거예요. 그럼 얘네 사이의 간격을 재래. 그럼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그냥 뭐 하면 될까? 빼면 간격 나오지. 그게 끝이야. 1번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의 간격은 그냥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면 된대.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이상의 점들 사이의 간격, 즉 길이를 재는 방법도 배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솔직히 왜 이거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얘기하자면 교과서에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 나옵니다. 특성화 말고 일반고에서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난 여기 안 낼 줄 알았어요. 내던데? 내던데? 이런 거 틀려가지고 쌤 10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점 틀렸어요 이러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이런 거는 확실하게 맞추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만 밑줄 긋고 봐주시기만 하면은 끝. 그래서 수직선 같은 선입니다. 이 같은 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간격, 얘네들 사이의 길이, 거리 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큰 좌표에서 작은 숫자 그냥 뭐 하면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 끝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얘 가볍게 볼게요. 그럼 봐봐. 1과 6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라는 거지. 그럼 1과 6 사이의 간격을 재면 그냥 큰 숫자 얼마에서? 6에서 작은 숫자 누구 빼면 돼? 1 빼면 되지. 얼마야 거리? 5.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분 AB의 길이를 재면 이 성분 AB의 길이는 그냥 이렇게 재면 된다. 끝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주기만 하면은 1번 끝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았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런 거 시시한 거 배우려고 공통수학 2가 있을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세부고 그냥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서브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건 두 번째 바로 어떤 거냐면 요거 좌표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공간 좀 있죠? 그래서 옆에 공간에다가 내가 좀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 친구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는 증명이긴 한데 그 증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냐면 그냥 공식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왜 나오는지는 한 번은 좀 보고 가세요. 지금 일단은 그걸 한번 해보고 가는 게 공식을 오래 기억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을 좀 오래 기억하시려면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좀 여유 있을 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유 있을 때 한 번은 해봐. 자, 이 친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조금 가져와야 되는 세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정리 있어요. 내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싫어했던 아저씨 한 명 딱 얘기해봐. 그래, 그 아저씨 있지. 그 아저씨가 여기서 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얘 증명할 거는 뭘 가지고 증명할 거냐면 그 중2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내가 증명을 할 건데 그럼 이거는 어떤 증명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리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 피타고라스 아저씨 증명하려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애초에 삼각형을 가져올 때 우리는 어떤 삼각형 들고 왔었어야 되죠? 직각만 들고 왔어야 되지. 딴 건 안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왔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간격을 재는 거예요? 자, 니네 중2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봐. 누구 사이의 관계를 재는 게 피타 아저씨야. 빗변과 밑변과 높이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편.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었던 요 빗변과 밑변과 높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준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식 증명할 때 저게 100% 쓰이거든요? 그래서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리는 이거 하나만 알면 돼. 계산 결과잖아. 그럼 이 계산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제곱을 구해주는 게 시작이냐면 가장 긴 거. 그럼 가장 긴 거 자체가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변이었던 빗변이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각이 마주보고 있었던 편 우리는 빗변의 제곱, 즉 C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요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결국은 I 똑같더라 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 수직선 여기 좌표평면 사이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서도 똑같이 쓰이는지를 지금 또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를 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면 보고 잘 가볍게 정리 좀 해놓고 가시면은 이 좌표평면 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좌표평면상에서의 이 좌표평면에서의 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고 그때 여기 있는 좌표평면에서의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것만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넣고 가면 돼. 그럼 우리는 어차피 제일 만만한 게 일사분면이니까 그럼 일사분면에 있는 두 점 이렇게 그냥 잡을게요. 어느 점에 있든 상관은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었던 좌표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었던 좌표에 내가 임의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지금 얘를 내가 지금부터 뭐로 잡을 거냐면 얘를 그냥 A, P 이렇게 잡을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문자는 뭐 x1, x2 있다고 쓰는 것보다는 그렇게 쓰는 게 좀 더 간단하잖아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쳤던 것보다는.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보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얘를 그냥 간단하게 x, y라고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만 봐. 그럼 니네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 사이의 간격을 재겠다는 거지. 그럼 간격을 재겠다는 것 자체가 자를 딱 대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거 딱 자를 대는 순간 얘 직선 만들어지냐 아니면 곡선 만들어지냐? 직선. 직선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뭐야? 자로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여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직선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직선 거리를 구하기 위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알고 있는 거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쟤밖에 없거든. 그럼 나는 쟤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쟤 가지고 증명을 하는 방법은 그냥 뭐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냐면 안녕 내 이름은 직각삼각형이래 이거 하나 증명해주면 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그럼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뭐야? 여기랑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축에 평행하는 선분을 그릴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X축의 수직이면서 Y축의 평행인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우리가 요 원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애를 이쪽으로 옮겨서 우린 여기도 똑같이 90도가 된대 라는 거를 우리가 동의각 사이의 관계로 얘기해줘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동의각 사이의 관계로 얘네들을 직각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순간 이 친구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 친구가 무슨 삼각형이 돼요? 그치, 직각삼각형이 돼버리죠. 그럼 이 친구가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만 알면 되냐면 얘네들의 길이만 알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길이만 알면 우리가 원했던 건 여기 뒷변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는 뒷변의 별이라고 하면 이 친구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쓰려면 얘네들만 알면 돼. 그럼 이것만 생각해봐. 얘가 현재 Y축의 평이고 X축의 수직이야. 그럼 X축의 수직인 직선은 무슨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일까? X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X축의 수직이면 X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Y는 계속 바뀌는 거야. 위아래에 있으니까 Y는 계속 바뀌는데 X는 바뀌지 않아. 이게 X축의 수직인 직선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잡았을 때 이 친구 봐봐. 이 친구의 점만 알면 사실 끝나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보면 X는 이 친구의 X랑 똑같아야 되면 달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 친구를 봤더니 이 친구는 지금 현재 얘 봐봐. 얘가 현재 그럼 무슨 축의 수직이에요? Y축의 수직이죠. 그럼 이제 한번 응용을 해볼까? X축의 수직이면 X좌표가 그랬어. 그럼 Y축의 수직이면 무슨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일까요? Y좌표가 아예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Y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랑 얘의 Y가 아예 같은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뭐가 되냐면 아하 그래서 네가 B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랑 이거 자체가 수직선이잖아. 그럼 수직선 사이의 간격을 재는 거야 둘 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수직선의 간격을 잴 거니까 끝났네? 아하 보이는군. 얘가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 빼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면 되니까 x-a 그냥 x좌표끼리 뺀 것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도 보면 알겠지만 얘는 누구 좌표끼리 뺀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못 빼기 뭐가 될 거야? 여기는 그치? y-b 즉 y 좌표끼리 뺀 것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줬을 때 그럼 여기 길이 나왔고 여기 길이 나왔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서 나왔던 저기 있는 저 별의 길이의 제곱이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저기 밑변 즉 x 좌표 길이의 차이 제곱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y 좌표들끼리의 차가 있는데 걔의 제곱을 더해준 거랑 결국 같다야 아니면 다르다야? 얘네들을 더해준 거랑 제가 같다라는 거야 제곱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별만 구하려면 루트를 씌워서 제곱을 없애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별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여기에 루트를 씌웠고 한쪽에만 루트 주면 서운해하니까 다른 쪽도 똑같이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x-a의 제곱과 y 빼기 b의 제곱에 그래서 우린 루트가 되는데 자, 이
친구가 공식이에요. 이걸 외워야 돼. 근데 이 친구 앞에 보면 풀마가 붙어요, 안 붙어요? 첫 번째 질문, 풀마가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왜 안 붙었을까요? 거리요. 길이라서 양수여야만 하기 때문에 풀마 안 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플러스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오늘 배우는 중요한 내용 다 배운 거야. 오늘 이거 하나 배울 거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오늘 이거 하나 할 거거든. 이게 다야. 오늘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랑 여기만 봤을 때 얘가 누구끼리의 차이냐면 x끼리 뺀 거고 이거는 y끼리 뺀 건데 그럼 여기서 이제 논 왜 하나만 더 얘기해보면 얘네 빼는 순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 것 같지. 왜? 얘는 치트키가 있잖아. 어떤 치트키? 사실 빼는 순서는 상관없고 그냥 같은 애들끼리만 빼주면 돼요. 그 이유는 제곱이라는 치트키 때문에 그래. 어차피 제곱은 부호 달라도 되잖아. 어차피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어차피 앞에서 뒤를 빼나 뒤에서 앞을 빼나 어차피 풀만한 차이가 있고 나머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숫자 절대값이 같으니까 어차피 제곱해봤자 같은 거 나와. 그래서 빼는 순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수행평가로 무조건 한 문제 물어볼 거고 되게 치사한 학교는 이거 수행평가로 증명하라 그런다. 이거 증명하라 그래요. 근데 증명은 이거 하나로만 증명하면 끝입니다. 이게 교과서에 있는 증명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잘 정리해놓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념은 다 끝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요? 네. 됐지? 자, 그럼 여기 교재에다가 이제 밑줄만 긋고 가자 하면 그래서 어떤 게 증명 포인트냐면 여기 A. 그러니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근데 걔네들을 각각 제곱해서 더한 후 루트 씌우는 게 정답이다. 이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별표 치고 오늘은 얘 하나를 완벽하게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늘 얘 하나 완벽하게 외우세요. 알겠지요? 네. 자,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여기 간단한 예부터. 자, 그럼 우리는 여기 두 좌표평면상에 있을 때 저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 그랬습니다. 끄덕끄덕끄덕.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3분의 2b의 길이를 구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여기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쓰겠다. 고로 x는 x끼리 뭐 해준 다음에 뺀다. 그치. 그럼 뭐 플러스 만드는 게 좋으니까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준 거 이렇게 된 거의 제곱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 y는 y끼리 또 뭐 해주고요? 빼요. 그치. y는 y끼리 빼는 거야. 같은 자리끼리 빼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1에서 나는 여기는 마이너스 3을 뺀 거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뺀 것들의 각각 제곱들을 뭐 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우기 전에 둘을 뭐 해줘야 돼요? 더해줘요. 더한 다음에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6이니까 6의 제곱과 얘는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6의 제곱은 얼마죠? 36. 4의 제곱은요? 16이니까 36 더하기 16의 루트 계산해주면 됩니다. 정답 얼마? 루트 얼마? 50이겠죠? 그럼 이거 당연히 소인수분해 해서 앞으로 뺄 거 빼야 되겠지? 네.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좀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쓰면 틀려요. 미국은 참고로 맞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직 저 정도까지는 안 갔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 이거 다른 나라는 맞게 해준대요. 그러면 선생님이 너 반항하니? 이럴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냥 우기지 말고 그냥 쓰세요. 그럼 얘 간단히 정리하면 자 다같이 얘기해봐. 몇 루트 해주세요? 2루트 14. 오케이 끝. 이게 답입니다. 이 루트 14. 4가 빠져나가니까.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게 되면은 오늘 개념은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중요한 증명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대표 1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친구랑 좀 친해져 봅시다. 지금 공식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자, 우리 이제 다시 오랜만에 개념책 왔으니까 하는 일이지만 내가 이거 예제 설명해 줄 때는 예제를 적어 아니면 적지 마? 적지만 하면 웬만하면.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힌트만 잡고 넘어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도 이번부터는 조금 설명 방식을 바꿔서 하나 정도는 내가 풀어줄 건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는 풀어줄 거고 하나는 방법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네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음 문제가 설명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 해설 내가 이제 프린트 드린 거 보면은 그것도 문장 힌트만 주잖아. 문장 힌트만 주잖아. 그래서 하는 방법들만 내가 정리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니네가 첫 번째 문제는 그걸 보고 빈칸을 좀 채우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자, 그럼 1번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그럼 읽어보게 되면 나는 누구랑 누구 사이의 거리 구하래? 문제 딱 보니까 A, B. 그렇지. 문제에서 주잖아. 그냥 고등학교 문제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뭘 이렇게 하세요라고 줍니다. 그럼 그것만 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너네 이 주반에 넣지 말고 얘가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 자체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니까 오케이. 그럼 나는 성분 A, B의 거리 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생이요. 자, 그럼 여기 1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럼 나는 여기 성분 A, B의 길이를 구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쟤는 좌표 줬네. 그럼 좌표 이용해서 우리는 저거 공식 써도 돼? 아니면 안 돼? 돼요. 되잖아. 그럼 좌표 이용해서 공식 써보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공식 쓰게 되면 나는 루트를 씌웁니다. 그리고 x는 x끼리 빼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가 있는 애네. 그럼 a는 그냥 앞에 오는 게 좋겠지. a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괜히 귀찮아지는 건 싫으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1을 앞에 그리고 앞에 있었던 좌표 2를 빼준 거 얘를 제곱해 준 거랑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y는 어차피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나 마이너스 1에서 3을 빼나 그놈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는 나는 어디서 어디를 뺄 거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마이너스 1을 빼자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곱해서 더해준 게 성분 AB의 길이가 되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거리를 알려줬습니다. 얘가 몇 루트 몇이라고요? 4, 그치. 그럼 얘가 4루트 2다. 아하, 방정식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비교하려면 적어도 누가 날라갔으면 좋겠니?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누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A. A는 찾아야 되는 거고. 일단 둘이 같이 가지고 있는 꼴배기 싫은 친구가 루트잖아. 그럼 루트는 없애는 게 낫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없앱시다. 그러니까 영면은 뭐 할 거냐면 제곱하겠죠. 고로 앞에 거부터 가게 되면 얘가 A-3의 제곱과 3 더하기 1은 4니까 4의 제곱을 계산해서 얘도 제곱하면 16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어? 16 곱하기 2 하니까? 그치. 얘가 그래서 32가 되니까 아싸. 그럼 나는 A-3의 제곱에다가 나는 16 더해주는 게 나는 32. 뭐? 이거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2차 방정식 나올 거거든. 그거 왜? 그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 방정식 해를 찾으면 되고 A는 부호가 관심이 있나요? 아니면 관심 없나요? 관심 없어요. 좌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별 짓을 다 해도 돼요. I만 안 나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I만 안 나오면 되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다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번은 여기 밑에서부터는 너네들이 빈칸 채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 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고. 자, 우리 2번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뭘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건은 누구일 것 같나요? 맞아요. 저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다시 바라볼 때 2번 문제에서 너네가 여기에 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럼 뭐야? 이게 식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식으로 만들어주세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실제로 뭐 하면 되냐면 만들어. 그래서 나는 AC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찾을 거고 나는 얘네들을 같게 만들 거래. 그래. 그럼 같게 만들어. 됐어요? 단 같으려면 성분 BC의 길이는 몇 배 해줘야 되는데? 2배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까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C의 길이 구할 거니까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이를 주면 그냥 거리예요. 그냥 거리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요 얘네들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럼 이거 딱 느낌 오지?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면 될 것 같아? AC의 길이 X부터 빼보자. 누구에서 누구 뺄래? 3에서 마이너스 5. 그쵸?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든 아니면 마이너스 5에서 3을 빼든 그건 니들 자유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나는 양수가 좋으니까 나는 3에서 마이너스 5를 뺄게. 그래서 3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자, y 보니까 y는 a랑 6이네요. 그럼 a가 앞에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6이 앞에 오는 게 좋아요? A가. a가 앞에 있는 게 그나마 낫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물론 저는 a가 뒤에 있는 게 좋아요. 그럼 뒤에 넣어도 되게.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전개하면 똑같아.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니 간혹 애가 항상 a가 앞에 있는 게 좋죠 하면은 꼭 한 명은 아닌데요? 뒤에 있는 게 좋은데요? 이런 애는 한 꼭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디 있든 됐어요? 꼭 내 얘기에 반기 드는 애들이 있어요. 참고로 니들 선배 중에 한 명 있습니다. 피곤해요. 여자인데 맨날 내가 뭐만 하면 아닌 건데 이런 애 하나 있어요. 그런 아이가 되지 마시고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A에서 6을 뺀 거의 제곱. 그렇게 해서 더해준 거의 루트를 씌운 게 성분 H의 길이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는 BC의 길이도 똑같이 찾을 수 있겠네? 그럼 BC는 얘네들이네? 개꿀 숫자죠. 그러면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왜? 그러면은 X 빼봐. 얼마? 그쵸? 3 빼기 1이니까. 그쵸? 여기까지는요. 3-1의 제곱이랑 Y끼리 빼볼래? 그럼 뭐 뺀 거의 제곱이니까? 그쵸? 6 빼기 2니까 4죠? 그래서 6-2의 제곱 더해준 거 거기에 루트 씌운 거 A. 나는 BC의 길이에는 2배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2 해준 게 같다. 이거잖아.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 꼴보기 싫으니까 루트 없앨 거니까 양변을 뭐 해주기만 하면 끝납니까? 그래서 둘 다 양변을 뭐 해주면 돼요? 제곱. 똑같이 제곱해줘서 계산하면 정답 나온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려운 거 없죠? 지금까지는? 맞습니까? 그래서 5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분 드릴 테니까 제표 1번 2개 다 완성하시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다 완성하시고 다 됐으면 뒤에 있는 1-1번부터 쭉 푸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5분 동안 풀어볼게요. 질문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시작! 나가 제곱 받아야지. 질문 있으면 물어봐요. 안 잡아먹어요. 1, 2번 답을 내봐. 답을 내봐야 돼. 응, 이거 답 내봐야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 그럼 얘 30이 넘길 거야, 안 넘길 거야? 그리고 얘 전개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얘가 a제곱, 얘 마이너스 6a 더하기 9, 그치? 그 다음에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6이잖아. 그래서 얘가 0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그쵸?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a, 얘네 계산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얘가 0이다. 그럼 꼭 빼셔야 되고 빼서 6 되는 거 하나 있잖아. 누구랑 누구 있지? 응,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면 이 같은 게 나오지. 이게 맞아. 됐죠? 아, 이거 원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은 똑같이 쓰죠. 응, 상관없죠. 어디서 빼도 상관없어.
여기 제곱하잖아. 그럼 얘도 제곱해야 되는데 얘도 해야 되지. 곱하기 2여야 돼, 곱하기 4여야 돼. 그럼 좀 달라지겠지 얘가? 자, 남은 것들은 해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하는데 숙제 1번은 항상 집에 가시면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만 꼭 이렇게 좀 해주세요. 왜 항상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집 가면 바로 인스타를 틀고 스토리를 확인하고 릴스를 확인하고 쇼츠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고요. 오, 난 그래도 되잖아요. 난 그래도 되잖아.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너네는, 왜냐면 나는 이제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나도 공부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뭐 왜 나는 쇼츠랑 릴스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스타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스타는 있지만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트렌드 확인하는 것만 보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푸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교재 있는 건 다 풀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이제 뭐 다음 날에 풀든 뭐 이렇게 하는데 교재 푸는 거를 미루지는 마세요 제발. 알겠지? 네. 교재 집 가면 당일에 그냥 꼭 풀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고 4쪽의 대표형 2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표 유형 2번까지만 좀 보고 쉬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때 여기 있는 내용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잡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기는 좀 같이 적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우리가 체킹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 있는 1번도 2번도 얘네들은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누구냐면 자 정리하겠습니다. 얘네 바로 좌표 설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좌표를 좀 잡아놓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서부터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 이겁니다. 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축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X축, Y축이라고 하는 가로선, 세로선이 있을 건데 걔네 위에 있는 점을 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로선, 세로선이라고 주어져 있는 얘네 두 개의 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시작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위에 있는 점을 잡아줄 때는 그냥 이거부터 봐. 그럼 첫 번째로 여기 보라색에 있는 점을 1번이라고 할게요. 그때 여기는 1번은 무슨 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축 위에 있는 점? X. 그렇죠. 이거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X축 위에 있는 점 이렇게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2번 여기 있는 얘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세로선이 있을 건데 여기 세로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 그때 내가 여기를 2번이라고 할게. 그럼 이건 현재 무슨 축에 있는 점인 거예요? Y축. 그치, 이게 이제 Y축에 있는 점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은 일단 하나는 고정이야. 누가 완벽하게 빵이야? Y는 0이야. 왜? 원점에서 유일하게 안 바뀐 게 Y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0,0인데 얘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쭉 가는 애잖아. 다시 한번 뭐냐면 얘는 Y좌표가 바뀌진 않는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근데 얘네들을 가리키고 있는 X가 있을 거니까 X는 바뀌었다는 소리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X는 바뀌고 Y는 안 바뀐다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X축에 있는 점을 하나를 잡을 거야? 그럼 X축에 있는 점 하나를 잡겠다라고 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축에 있는 점 하나를 잡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를 아예 0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만 문자로 처리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될까요? Y를요. 그치? Y는 고정이니까 얘는 무조건 0이고 X는 모르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X만 문자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X축에 있는 점에서는 Y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대로 우리가 설정해줘도 될 때 이런 거고요.
그러면 y축에 있는 점도 같은 원리로 보면 알겠지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y축에 있는 점도 같은 원리로 보게 되면 알겠지만은 얘는 실제로 누구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그치? 얘는 고정이잖아 x가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점은 고정인 상태에서 얘가 여기에서 여기 위아래로만 바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좌표로 설정을 하게 되면 누구는 완벽하게 빵이 되는 상태에서 X. 2번엔 x가 0이 되는 상태에서 y 값은 뭔지 모르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y 값만 문자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축이 있는 점은 이렇게 0으로 고정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나마 좀 해볼만 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는 좀 해볼만 하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놓고 넘어가 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축이 있는 점에서는 연백이 하는 애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을 찾아줬을 때 두 번째 그럼 나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어디 위에 있는 점도 찾아줄 수가 있냐면 여기 2번이네요 그때 여기는 2번이 바로 어디 위에 있는 점이냐면 직선 위에 있는 점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는 두 번째가 직선 위에 있는 점인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완전 개꿀이냐면 여기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그냥 진짜 어디만 보면 되냐면요 x만 알아서 잡으면 y값은 드러난다는 얘기잖아 왜?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뭐에 대해서 정리가 될 거냐면 이렇게 정리되는 게 대부분이잖아 그러니까 y는 오른쪽에 있는 게 x에 대한 식 이런 식인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x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진 것 자체가 실제로는 보면 누구를 바꿀 수 있는 항등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거 자체가 문자 y는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문자 y는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x에 대한 식이랑 똑같대요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친구를 얘로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요. 된다는 얘기야 이게 함수식의 의미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직선이라는 게 y에 대해서 정리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포커스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해? 바꿔놓고 가는 거야 그냥 실제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뭐야? 얘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y는 알아서 정리가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직선이 있는 점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직선이 있는 점은 이거예요 얘가 x좌표는 모르니까 x좌표는 문자로 잡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x좌표는 문자로 잡아줬을 때 그때 여기는 y좌표 있죠? 그때 여기는 y좌표가 그냥 이거예요 a에 대한 그냥 뭐가 오면 되냐면은요 얘는 a에 대한 식이 그냥 들어오면 돼요 끝! 이게 직선이 있는 점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주는 이유는 직선을 안 주면 당연히 문자를 못 잡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직선은 무조건 하나를 주게 될 텐데 그럼 직선을 왜 줄까?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문자를 하나로 줄이라는 게 의도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문자 줄이는 거에만 집중을 하시면 얘네 문제 푸는 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1, 2번 금방 가볼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두 점 A랑 두 점 B에서 밑줄 쳐야 되는 단어가 바로 어디냐면 여기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표현이랑 좀 익숙해지세요 이거는 이 표현 자체가 그대로 나오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표현 자체를 좀 익숙해져 보게 된다면 1번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2가 대충 여기 있는 거야 그럼 1,2 A점이 여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4라는 B점이 있는데 B점 3,4는 대충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여기에서 나는 지금부터 선들을 그냥 그으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릴 거니까 나는 여기는 한 점을 임의로 찍으려고 해 그 P를 우리가 잡겠다라는 건데 그 P가 이제 무슨 축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X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 X축을 잡았을 때 그 X축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아서 만들어낸 여기는 P 이게 있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이해 안 되고 이게 약간 좀 표현이 좀 어색하다 싶으면 이건 그려놔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P를 잡았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 즉 누가 0이라는 거지? Y가 0이고 X는 뭔지 아니까 그냥 모르니까 X는 모르니까 X를 X로 주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좌표를 잡아줬을 때 나오는
얘네 두 3분의 길이야. 됐어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뭐하래? 지금 보니까 문제가 같으래. 그러니까 얘네 식 세우는 거 바로 나왔지. 그럼 얘네들 길이가 똑같다라는 증명이네?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럼 길이로 따지면 성분 누구랑 성분 누가 아예 똑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겠네? 그치 얘네 두 성분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AP라는 성분과 나는 여기 있는 BP라는 성분이 똑같으면 되겠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잡아주는 것 자체가 간격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공식 써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냥 공식 그냥 갖다 쓰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 잡아주게 되면 루트로 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잡아주면 x끼리 빼니까 그래서 x에서 1을 빼준 거의 제곱 y는 y끼리 빼니까 2에서 0을 빼면 되네요. 즉 2고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둘을 더해준 친구랑 pp.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x에서 3을 빼준 거니까 그래서 x 빼기 3의 제곱 y는 4에서 0 빼주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4의 제곱을 더해준 거 거기에 루트 씌운 거지. 서로 같다 아니면 다르다? 같다. 이거 증명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시면 되고 이거 푸는 건 아까 해봤으니까 이건 해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번은 여기는 A, B에서 똑같아요.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인데 2번은 X축, Y축이 아니면 직선도 식으로 줘버렸어? 식으로 줘버렸어. 그럼 뭐만 달라지면 된다는 소리일까? X가 달라지면 돼. 좌표만 달라지면 되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아직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너네가 연습하다 보면은 아 식이 달라지면 되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점만 달라지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이 마이너스 2,1이면 뭐 여기 있다 칩시다. A.-2,1은 여기 3,0은 뭐 대충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는 B가 3,0 이렇게 돼 있는데 됐어 여기까지는요? 얘네들을 가로지르고 있었던 요 빨간색 직선이 있었던 거야. 너의 이름은 Y는 X.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여기 Y는 X라는 요 직선 위에 아무 점을 잡았을 때 나오는 이 점만 설정해주면 돼. 그럼 직선이 있는 점이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누구만 잡으면 된다 그랬어? X 아니면 Y? X만 알아서 잡아주면.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만 알아서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를 A로 잡으면 Y 좌표는 뭐야? 그냥 이 식에서 넘어오는 거라 그랬지. 그럼 얘는 X가 A라 그랬으니까 Y도 똑같이 뭐로 간주가 된다라는 거야? X가 A면 Y도 A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냥 넣으면 되니까. 맞아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Y 좌표가 A군요.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끝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직선에 대한 했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선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들어주게 된 여기 있는 AP랑 여기 있는 BP 둘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아니면 다르다라고요? 얘네 파란색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끝. 그래서 얘네들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는 또 증명해야 되는 게 그래서 AB가 같다 아니면 AP랑 BP가 같다요? 그치. 그래서 똑같은 거야. AP랑 BP가 그래서 같으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을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똑같이 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식만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빈칸은 니들이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빈칸은 여기서부터 니들이 채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는 한번 너네가 여기서 내가 보여줬던 걸로 다시 한번 더 연습해보면 돼요. 알겠죠? 자, 15분까지 쉬었다가 15분에 여기 문제 푸는 거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 저 너는 잠깐 핸드폰 이렇게 해봐. 네, 풀어보세요. 5분 줄게요. 그래서 여기 두 개 다시 한번 좀 해보면서 개념 좀 다시 한번 더 잡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시간 나오면 그냥 옆에 거 푸세요. 대표의 유형 2번 두 개 풀어봅니다.
공간 좁아서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풀 때 몸이 더 틀리나? 응? 뭐라? 그건 상관없지. 어차피 제곱하니까 상관없지. 보통 통과해서 정거를 끝나는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어 아니면 의미가 없어? 어차피 제곱하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없을 것 같아? 없지. 그래서 상관없어요. 다 해봤어요? 해봤어요? 네. 답 나왔어요 둘 다? 네. 나머지들은 해봤어요? 안 해줘도 되나? 하고 있어. 안 해줘도 돼? 너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아? 아니면은 이거 하나는 해줘? 가서 풀어보고 저 앞에 있는 그 그래? 빨리 물어보시고 민채는 괜찮아? 지원이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오케이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만약에 이거 풀다가 막혀서 이거는 좀 내가 한번 답을 완성해주세요 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알았죠 여기까지는요? 네. 그리고 이거 끝나면 송글씨에서 올려드릴게요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송글씨에서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네. 네, 송글씨에서 올려줄 테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네. 자 대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하나는 알아야 돼 니네 중간고사 때 배운 거 이 직전과정에서 배웠던 거 하나는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것 좀 하나 정리하고 올게요 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신형고는 이번에 보고 나머지는 중간고사 때 봤던 거 하나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 대표형 3번을 풀 때 필요한 건 요것만 정리할게요 그 이름은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 친구의 제목 이차함수의 최대최소입니다 여기 3번 문제를 풀려면 이차함수 최대최소 구하는 공식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구하는 방법 이거를 조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어차피 우리는 뭐 그리는 싸움이라 그랬던 거 혹시 기억나요?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결국 뭘 그리는 거 싸움이에요? 그래프 싸움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내가 이미 기말고사 때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2차 함수의 최대최소는 결국 그래프 그리기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얘네들은 다 어디서 해석해주는 게 관건이냐면 무조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주는 게 관건이야 시작은 그래프, 끝도 그래프여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작과 끝이 모두 다 그래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그래프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을 둘까 이건데요. 그럼 니네가 만약에 어떤 fx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fx가 여기 있는 얘가 x에 대한 나는 몇 차씩 이렇게 그냥 딱 쓸 거냐면 얘네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그래서 얘가 fx가 x에 대한 단순한 2차씩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얘네들 자체가 그냥 우리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이 친구 자체를 내가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데 여기는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자. 그럼 그래프 자체가 적어도 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 아니면 위로 볼록인 그래프? 아래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니까 뭐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너네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차피 최대 최소를 찾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최소값을 찾는다는 건 결국 여기 있는 요 선들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 찾는 거 아니면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찾는 거야? 아래.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찾는 거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겠니? 내가 여기 x범위 제한 안 할게. 그럼 어디가 현재 최소값일까요? 여기가 가장 아래니까 여기가 최소값인 거지. 맞아요? 네. 그럼 얘가 현재 최소값은 여기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최대값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최대값은 얘가 계속 뻗어나가는 실수 전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면은요 최대값이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해주는 것이 지금 여기서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최대값이 없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최소값이 가지고 있는 위치만 알면 돼. 이게 세 글자 어디 점이에요? 이게 원점이라고. 꼭지점. 여기가 꼭지점이죠. 됐습니까? 증가함수 바뀌는 점이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이 어디서 가죠? 라는 거 얘기해주게 되면은 마지막 라스트.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이 다 꼭지점에서 갖는다. 여기까지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꼭지점에 있대요. 라는 거 잡아주게 되면 이 문제 해석 끝난 겁니다. 요렇게 잡는 거야 해석 자체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해석 자체를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 최대값으로 주어졌을 때 얘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는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거 아니면 그냥 범위가 제한돼 있을 테니까 제한된 범위를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놓으면 되니까 결국 우리가 꼭지점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지점 구하는 거는 식으로 그냥 보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식으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식으로 보게 되면은 봐봐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그럼 두 점 A랑 B와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우리는 AP제곱과 BP제곱의 합이 구했을 때 걔네들 최소값과 그때의 점 P의 좌표를 구하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럼 우린 이거를 쓰는 게 식인 거잖아. 그치? 그럼 목표가 생겼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뭐부터 보는 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얘네들은 목표를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보아하니까 목표는 AP제곱과 BP제곱이야. 맞아요? 여기까지 했냐?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AP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도 구해줘야 될 것 같고 나는 여기 있는 BP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도 구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을 더해준 거를 얘기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얘네들을 얘기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보아하니까 이 친구는 어딨니? 라고 하면은 나는 AP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요 점 사이의 거리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냐? BP는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럼 둘 다 딱 보는 순간 니네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바로 뭐부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 P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는 친구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문제 해석이라는 건 목표를 잡고 구하라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못 넣어. 그럼 걔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서 지금 현재 결정이 되는 건 점피인데 X축이 있거든. 그럼 얘를 잡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좌표는 이미 2번에서 배웠던 것처럼 좌표 설정법을 아니까 그대로 설정해주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좌표 설정법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점 P는 X 좌표가 궁금한 거죠? X축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X 좌표가 A, Y 좌표는 0 이렇게 되어 있는 요 A, 0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끝인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까지 잡아줬을 때 그럼 끝났네. 왜? A, B 길이의 제곱은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야. 이렇게 점을 잡아주고 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은 루트를 벗기기 위한 수단인 것 같으니 나중에 루트를 벗기겠다는 느낌으로 그냥 제곱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좀 친해져 보면 x끼리 빼고 y끼리 빼면 되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a에서 0 빼니까 얼마야? a에서 0 빼면? 아이. a죠. 그냥 빼서 안 하니까. 그래서 a 제곱 우리는 0에서 3도 빼죠. 그럼 얼마일까요? 3이죠. 3 빼기 0이면 해도 똑같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3 빼기 0에서 우리가 3 걔도 제곱해줘서 둘을 더한 후에 루트를 씌운 게 앞에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런 다음에 BP의 길이의 제곱도 똑같이 가면 되니까 BP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서 얘 제곱으로 가면 돼. 근데 BP를 보면 알겠지만은 X끼리 Y끼리 그대로 뺀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X끼리 Y끼리 그대로 뺐으니까 그럼 똑같이 루트를 씌워. 그럼 X끼리부터 빼주게 되면은 X좌표 될 줄 차이만 구하면 되죠. 즉 누구에서 누구 빼준 것? X좌표 두 개 차이 구해봐. 누구랑 누구 빼주면 돼요? A 마이너스. 그쵸? A-2. 그래서 여기는 얘가 A-2의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에서 누구 빼주면 돼요? 두 번째 거는 그래서 누구에서 누구 빼주면 되니까 5에서 0 빼주면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5에서 0 빼준 거의 제곱. 그러니까 우리는 5에서 0 빼주게 되면 5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그래서 5 제곱 이렇게 잡아주게 됐을 때 어차피 제곱은 루트를 없애는 수단인 것 같아. 누가 봐도.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루트를 지워 그대로. 이렇게 되면서 그럼 얘네들부터 하나씩 잡아주게 되면 끝이니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하나씩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는 a제곱에다가 3의 제곱은 9. 그 다음에 얘 정리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a-2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은 25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2차식으로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2차식이니까 최소값이 2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차식이 최대 최소라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전개를 하는 거니까 그대로 전개를 하시면 되겠고 맞아요? 전개를 해보게 되면 얘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얘도 전개하면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거기에 우리는 25까지 더해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싹 다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동량들끼리만 다시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동량들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a제곱끼리 더해서 만들어낸 여기는 2제곱과 1차는 마이너스 4밖에 없네요. 그럼 마이너스 4a 상수는 다 더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25에다가 4에다가 9 더하면 되니까 더하기 얼마가 된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서 38.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주어지는 2차식이 최대 최소를 찾는 것이 결론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어디만 보면 돼? 가운데. 그걸 내가 세뱃점 무슨 점이라고 그랬습니까? 꼭지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꼭지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야. 최대 최소 무조건 거기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꼭지점을 무조건 찾아야 돼. 이렇게 된 거고 심지어 A라는 건 실수야. 왜냐면 좌표니까. 좌표는 다 되니까 범위 제한도 안 해. 그럼 얘는 100% 꼭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범위 제한 없으면 100% 꼭지점이에요. 거기까지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꼭지점을 찾아야 돼. 그럼 우리는 중3 때 배웠던 걸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꼭지점은 어디까지만 집중하면 돼? 2차, 1차 상수 중에서? 땡! 어디까지 집중하면 돼요? 상수 여기까지. 아니야. 꼭지점은요 여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얘 가지고만 뭘 만들면 되냐면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그러니까 뭐의 제곱 만들어버리면 돼. 뒤에 나머지 쩌리로 그냥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재밌는 짓거리들을 좀 많이 할게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의 계수 2로 그냥 다 묶어버립니다. 같은 거 없는데요. 그냥 묶어. 알겠지? 왜? 2차항의 계수가 무조건 1인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없어도 묶어. 그래서 그냥 2로 묶어. 얘는 있어. 그나마 다행인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다 빼서 2만 나누라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앞에 거는 그래서 우리는 a제곱 남고 자 마이너스에서 2 나눴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몇 a가 됩니까? 그래서 그치 마이너스 2a가 되고 상수는 알바가 아닙니다. 나중에 찾아야 되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뒤에 붙어있었던 상수? 그렇다고 해서 너 잘가 하면 이거 돼야 안 돼요? 네요. 그건 식이 바뀌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38을 더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것이 그 다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봐. 여기 더해야 되는 숫자를 찾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하려면은 이 친구를 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한 거죠. 왜? 제곱, 걔네 제곱하기 전에 그 두 개가 가운데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 제곱한다 치더라도 그래도 뭐야? 제곱하기 전에 숫자는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걸 알려면 여기가 1인 게 좋잖아. 얘가 아무런 장난을 안 쳤을 때 그러면은 다 얘 숫자를 만든 건 뒤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절반으로 나눈 거에 제곱이 필요했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창의 개수를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니까 걔 제곱을 뒤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더하기 얼마를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그래서 더하기 1이 붙는 거예요. 기억나니 이거? 이거 기억나요? 이거 기억나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네. 그럼 여기 더하기 1은 내 맘대로 준 거죠. 빨간색은. 그럼 다시 뺏어야 돼, 안 뺏어야 돼? 빼셔야 돼요. 그거 뺐는데 중요한 건 잘 봐.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 1을 완전 제곱식 만들 때는 쓸모가 없지. 네. 그럼 얘는 얘랑 곱해서 밖으로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 돼요. 빼는 것까지 봐.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 괄호에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이 그대로 나가니까 38에서 2 빼주면 돼. 그래서 얘가 플러스 36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얘만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해주면 끝납니다. 됐어요?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뭐의 제곱이죠? 이 친구가 그래서 뭐의 제곱이죠? A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잡아주게 되면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1의 제곱 거기에 우리는 마지막 36 더해주면 정답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꼭지점 찾아봐. 그럼 꼭지점은 여기 제곱이 얼마일 때니까 얘가 0일 때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즉 얘가 풀마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두 개의 좌표가 안 나오는 상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작을 때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가 0일 때 얘가 날라가 그럼 뒤에 붙어 있는 게 최소값이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최소값은 그래서 36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그때 좌표를 찾으라는 얘기는 그 36을 만들어주는 A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럼 그 A는 여기가 실제로 0 됐을 때의 A 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A 값은 얼마로 취급해주면 끝? 1.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잡고자 했던 좌표가 A, 0잖아. 그럼 여기 A 대신에 1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좌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정피의 좌표가 그래서 1,0 이게 정답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괜찮죠? 그럼 이거는 빠르게 좀 정리 좀 하시고 근데 최대한 안 보고 풀려고 노력해 보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후에 뒤에 있는 문제들을 시간 나면 좀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5분 드릴게요.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풀어볼게요.
이게 A 제곱 더하기 4야? A 마이너스 2 제곱이잖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것도 있는데 가운데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아? 네. 그러니까요. 했어? 왜 하다가? 네? 왜? 어디로? 응? 하고 있어? 자, 봅시다. 여기까지. 자, 여기 좀 볼게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20초 문제 다 해보지 마시고 그 뒤에 아마 몇 번까지지? 프린터 하나만 잠깐만 줘볼래? 숙제, 성준이 거. 그 숙제 끝까지 다 해오지 말고 아마 오늘 내가 5번을 못 해가지고 아마 5번에 관련된 문제를 빼야 될 거야. 5번이요? 그러면은 어? 5번 여기 오는 거 안 하는 거 페이지 5번 거. 아니. 그러니까 유형 5번을 빼야 될 거야. 그래서 숙제는 번호를 좀 불러드릴게요. 일단은 18번까지는 다 해보시고 됐어요? 18번까지는 다 해보시고 19만 20번 빼고 19, 20은 다음 시간에 갈 것 같고 21도 다음 시간에 갈 것 같아요. 그래서 19, 20, 21 빼고 됐죠? 그 다음에 7쪽은 다 빼시면 돼요. 25, 26, 27. 그러니까 6문제가 빠지겠네. 19, 20, 21, 25, 26, 27 이렇게 6문제 빼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그거 다 입력할 때는 그냥 모르고로 입력을 해놔. 그럼 내가 나중에 그 6문제는 내가 정답으로 바꿔놓을게요. 알았죠? 네. 그래서 그건 내가 정답으로 바꿔놓고 다음 화요일 숙제를 드릴 때 그 문제들을 추가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네. 그 문제들을 추가해서 다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대표형 4번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하나만 하면 시간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까 OT를 되게 길게 했는지 아니면 이 공통수학 2를 소개하는 걸 되게 오래 했는지 예상 시간보다 더 오래 갔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여기 좀 볼게요. 이 친구를 설명하려면 하나만 알면 되거든. 근데 이 친구 니네 하는 거 언제 배운 적이 있어? 왜냐면 내가 이걸 지금 현재 중3 애들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있거든. 최근에. 그러니까 걔네가 아직 1학년 거를 시작을 막 했으니까 그 공통수학 1 시작할 때 한 건지 아니면 중학과정에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니들이 어렸을 때 한 번 들었다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확실한 건 니들이 어렸을 때 한 번 들었어. 그걸 좀 다시 한 번 더 떠올려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니네는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셔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니네는 교육과정이 많이 바뀌셔서 문제가 많이 쉬워졌어요. 특히 삼각형을 판단하는 거를 하는데 예각삼각형이랑 궁각삼각형을 판단하는 문제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 자체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활용인데 그거를 원래 3학년 때 배우면은 그것까지 원래 배워. 그러면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에 되게 이상한 성질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배우는데 왜냐면 그건 닮음이나 모든 걸 싹 다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해야 되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데 너네는 되게 약해졌어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엄청 약하게 배웠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뚜뚜뚜뚜뚜뚜뚜 끝! 이것만 쓰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삼각형 판단하는 것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개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아마 한 번 들어봤을 거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제목 삼각형의 판단입니다. 그때 이 삼각형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누구만 봐주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세 개 삼각형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 개 중 하나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근데 이 삼각형을 싹 다 뭐 가지고 판단하냐면 얘네 세 삼각형 모두 다 그냥 뭐 가지고만 판단하냐면 이겁니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로만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삼각형의 판단 조건들이 있는데
그 삼각형의 판단 조건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시 한 번 더 집어넣고 넘어가시면 얘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은 봐봐, 니네 변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 딱 3개밖에 없다. 니네가 삼각형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거 바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지. 그걸 우리는 6글자 무슨 삼각형이라 그래? 이등변 삼각형.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판단하는 게 이등변 삼각형. 그럼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은요 그냥 몇 개의 변의 길이만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끝이냐면, 그때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은 단순합니다. 그냥 2개의 변이 있을 건데 그때 여기는 2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한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뭐가 됐든 상관없고 그냥 2개의 변의 길이만 같으면 싹 다 이등변이야. 직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그냥 2개의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됩니다. 이게 이등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우리는 세 변의 길이가 싹 다 같아도 됩니다. 이걸 우리는 4글자 무슨 삼각형이라 얘기합니까? 정삼각형. 그치,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정삼각형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거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2개 아니면 3개? 3개. 3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우리는 3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정삼각형은 3개의 변의 길이가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그럼 나는 여기는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잡고 마지막.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여기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게 여기 있는 얘 직각삼각형.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잡고자 했던 직각삼각형은 결국 그냥 무슨 정리가 성립한다라는 거 보여주게 되면 끝? 피타고라스. 그치? 그 직각삼각형은 단순합니다. 그냥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고 이 셋 중에 하나만 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3개만 판단하면 되는데 얘네 셋 다 그래도 공통점은 싹 다 뭐는 봐야 된다는 거야? 싹 다 뭐는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등변이 됐든 정삼각형이 됐든 직각삼각형이 됐든 싹 다 뭐는 봐야 돼? 그치? 얘네 이렇게 봤을 때 싹 다 누구는 봐줘야 되냐면 밑줄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잡아야 돼 이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네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는 잡아야 함.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 자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겠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보는 순간 어차피 3개의 점으로 이어져 있는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선분 누구, 선분 누구, 선분 누구를 찾아주는 게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A, B, C. 그러니까 A, B, C 가지고 우리는 선 하나 만들 거야. 그럼 점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정답을 얘기해버렸네. 자, 그래서 여기 점 2개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점 2개만 알아서 비교하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A, B를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B, C도 찾아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A, C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 세 변의 길이를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보기만 해봐. 얘는 안 어려우니까. 그럼 A, B는 실제로 그냥 다 숫자들만 줬으니까 빼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X끼리 빼. 그럼 누구에서 누구 뺄래?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에서 누구 뺄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뭐? 아, 얘 뺄 거야. 그럼 첫 번째 누구에서 누구 뺀 거? 아, 1에서 마이너스 1. 그치.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의 제곱.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서 누구 빼준 거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0. 그치. 마이너스 2에서 0, 나는 0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잡아서 둘을 더해준 거에 루트 씌우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얘 계산하면 2 더하기 2의 제곱들이네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 8이 된다라는 거 잡아주면 돼요. 이게 3분의 1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끄덕끄덕끄덕. 됐죠? 네. 그 다음에 성분 BC도 똑같이 잡아주게 되면 성분 BC는 이거잖아. 그럼 그대로 똑같이 잡아주기만 하면 끝나겠네요. 그쵸?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성분 BC 그대로 잡으면은 5에서 1 빼고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5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될 거냐면 우리는 4니까.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얘 4의 제곱파. 그 다음에 나는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 또 4네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16 더하기 16이니까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드러나게 될 거고, 그래서 얘네 계산하면 루트 얼마?
32. 그쵸? 여기까지는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줬을 때 얘가 루트 30이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정리하지 마. 그냥 냅둬. 여기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런 다음에 AC도 그냥 똑같이 찾는 거야. 그럼 AC 자체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루트를 그대로 씌워서 가니까 그냥 우리는 5에서 마이너스 1 빼면 돼. 그러니까 나는 5 더하기 1이 되니까 6이고 걔의 제곱한 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 다음에 2에서 0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2 빼기 0이니까 2. 그래서 얘 제곱해주면 돼요. 됐죠? 그럼 31 더하기 4네요? 그럼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얘 계산해보니까 루트 얼마? 40. 어? 봐봐라. 어차피 저 셋 중에 하나 걸린다 그랬지? 네. 그러면은 어차피 누가 봐도 이등변 아니면 정삼각형은 아닌 거 같지? 세변이 길이 싹 다 다르니까. 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나 볼까? 라고 봤더니 제곱해서 더한 것이 같으면 되잖아. 맞아 여기까지는요? 근데 얘네들 제곱해서 더한 거랑 걔랑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같아요. 같지. 그래서 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누가 빗변인 거야? AC, AB, BC 중에서 누가 빗변인 거야? AC. 그치? 제일 긴 게 빗변이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결론 나왔네. 아하! 그래서 여기 있었던 성분 AC가 빗변이 되는.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빗변인 직각삼각형이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AC가 빗변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점과 C라는 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고 거기에 내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삼각형에서 가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럼 이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뭐야? 얘 B가 90도인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삼각형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 저 셋 중에 하나고 저 둘이 아닌 것 같잖아. 이등변형 정삼각형이 아닌 것 같잖아. 그럼 100%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되는 거야. 그러면은 어차피 제곱하는 거니까 루트 안에 것만 보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한 거야? 정리 안 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그래서 얘 정리 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주면은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돼. 자 숙제. 그럼 이거 본교재는 몇 쪽까지겠어요? 7쪽까지입니다. 7쪽에 그 문제 4가지 3번까지 해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7쪽에 문제 4가지 3번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본교재는 내가 따로 검사는 안 하는데 어차피 본교재를 풀어야 프린트를 풀 수 있어요. 네. 알겠죠? 이거 본교재 철저히 복습하고 프린트 푸세요. 알겠지? 네. 화요일날은 오시면 내가 오답 클리닉 문제를 뽑아놓고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네. 그때 숙제 중에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르는 것도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지는 남으면 끝나면 나한테 번호만 주고 가세요. 밴드랑 오픈 채팅방 2개 링크 보내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화요일로 봅시다.